에, 오늘 강의는 참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남이 잘못된 남녀 관계에서 소위 말하는 제 지인의 아들 이사입니다. 저한테 이 사주 궁합을 물어봤을 때 벌써 혼인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 사주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결혼을 결정하고 날을 다 받아 상견례가 끝나고 상견례를 하는 과정 하고 나서 결국은 혼인을 결정을 하고 저한테 지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주 좀 봐주시오. 궁합이 어떤가.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상견례가 끝나고 약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궁합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는 제가 이러한 저러한 답을 안 했습니다. 왜? 벌써 혼인날짜 결정이 됐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지인분이, 그러니까 이 사주 주인공의 엄마 가정을 찾아오셔서 상견례도 다 끝난 상태인데 약혼을 한 상태에서 여자 측에서 자꾸 이러저러한 문제로 말하자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방설이면서 다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을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굳이 여자 측에서 혼인을 반대를 하거든 결혼을 달래서 꼭 하자고 얘기를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만약에 그게 즉 파혼이 되거나 하거든 그를 꼭 결혼을 시키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깨지거든 말하자면 깨진 대로 흘러가라는 얘기죠. 제 얘기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하는 거는 앉아서 힘이 들어서 서서 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주 명식이 잘 보이라고 제가 앉는 겁니다. 제 얼굴은 안 보여도 음성만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남자 사주 좀 보시네요. 남자가 경금일간이세요. 갑자, 정축, 경오, 병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결혼 문제가 나왔지만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 볼까요? 자, 경금일주에 일간에 지지에 금을 차지를 않았어요. 계절적으로 자축합이니까 반방합을 하고 있죠. 축월은 추운 달입니다. 그렇죠? 겨울입니다. 이 경금이 정인의 힘을 살짝 받기는 받습니다. 정인이니까 토생금 형태를 지어 정인이니까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계절적으로 보면은 월령을 득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어디에도 금의 성향이 없어요. 그래 맞죠. 그건 결국 금이 약하다는 얘기고 그 대신에 격은 뭐가 되느냐. 여기서는 천상 이 급제가 아니군요. 정관이죠. 정관입니다. 네, 정말. 여기가 정관입니다. 정관격이죠. 그럼 이 사람의 특성은 어떤 사람이냐. 정인월지에 정관이 저렇게 월간에 솟아 있어서 굉장히 정직하고 정확한 사람은 맞지만
지지에 근이 없이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여리죠. 그리고 이 경금책을 위주로 보면 정관, 평관, 정관 이렇게 앉아있죠. 경금은 안 그래도 지지에 근이 없고 추운 달의 경금인데 평관, 정관이 오일체 밑에 월간에 시간에도 누구나 병화가 저렇게 있으니까 이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성적인 어떤 스태미너 이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주가 경금이 정관격이 돼서 굉장히 약한 형태를 하고 있죠. 참 사주가 그렇습니다. 그럼 격은 뭐를 써야 되느냐? 결국은 이 정관이거든요. 자, 우리가 경금이 일간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이 목생화 화극금을 해줬기 때문에 경금은 재련이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조건이 있다 그랬죠. 경금이 강해야 됩니다. 저렇게 약한 경금은 이것이 수생목 목생화 화극금을 하면 굉장히 약해져 버리죠. 저기 경금 자체가. 이게 만약에 경신금이나 돼서 이 경금이 경신금이 되거나 지지에 근을 달고 저렇게 돕는 인성이 있어서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는 그건 반드시 재련이 되면 좋은 형태를 만들어지지만 여기서는 결코 이거는 정화가 좋은 게 아니죠. 이 오행이 가는 걸 보면 수생목에 목생화에 화극금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 맞죠? 재련은 되기는 되지만 재련 조건이 이게 일간이 강할 때, 즉 체가 강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에서 보면 여기서 운에서 보면 이 친구는 어린 시절에 공부를 국내에서 하다가 결국은 국내에서 대학을 못 가니까 해외로 나갑니다.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나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서는 잘 안 되고 이 경진대운이 들어오면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천간의 경금도 괜찮고 진토가 토생금인데 천간에 토가 없어서 확실하게 도와주지는 못해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진토가 왔을 때 신자진, 자진 합수로 흘러버리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 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그나마 겨우 가서 공부를 하는데 뭐 저한테 정확하게 어느까지 하지를 못해 어디까지 했는 거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대운이라 다행히도 조금 기능은 갖추고 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궁합 문제를 따져 봐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의 배우자는 어디 있느냐? 배우자 경금의 배우자는 을목이 배우자죠. 정기에 속하니까. 자 천지인이라 그랬으니까 지지장간에 을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을 때는 우리가 합신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에 정인합,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기토와 간목, 각기합, 또 병화는 병신합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합하는 신에서 올라간 게 없으니까 천상 여기서 올라간 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올라간 거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올라갔냐? 여기서 정임합하죠. 또 이쪽에 되는 거. 근데 이 정임합은 여기서 정임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라 그래야 되느냐? 자, 이 여성, 이 남성의 형태를 보면 내하고 합하기 전에 먼저 합을 한번 한 형태를 취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기토가 합을 하니까 저렇게 간목으로 올라갔죠. 여기서 이렇게 합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한번 했던 합을 끌어오는 게 되고, 여기서 봤더니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 편제가 이 친구의 첫 번째 결혼할 여자의 형태가 편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 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축합에 자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갑자라. 제가 보건대는 조금 끼가 있는 여자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왜? 갑목이 자수를 보는 것은 욕지지 않습니다. 욕이라는 자체가 뭐죠? 목욕이라는 거죠. 갑목이 자수를 보는 것은 어떤 성이 자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욕지니까 목욕이 있죠.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 묘하게 앉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 친구에서 배우자 성을 봤더니 여기서 올라간 기토 배우자가 여기서 이렇게 합을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배우자 자리에서 합을 하고 하는 건데 여기가 추고를 원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자가 원진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신사를 해설해서 원진사는 뭐를 의미하느냐? 저것은 부부간에 문제가 있죠. 원진사는 뭔가 잘 안 된다. 꼬인다. 꼬인다. 무슨 일이 형성이 잘 안 된다는 의미 아닌 거니까. 그 배우자 성이 여기 배우자 자리에서 이렇게 추구 원진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갑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내하고 여기하고 배우자가 되는 형태를 취하죠. 합신을 찾아가게 됐으니까요. 여기서 봐도 정임합이고 그렇죠. 정임합으로 봤을 때 이게 기운이 보면은 정화나 기토나 병화가 힘이 비슷해요. 여기서 봤더니 여기 또 병신합을 하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추구 원진살이 제대로 돼 있다는 거죠. 참 배우자 운이 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남성이 성적인 스태미너, 즉 남성의 기운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금은 정화, 병화, 오화가 경금체를 위주로 여기서 나를 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금 일간이 주위의 편관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체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신력도 지지에 근육이 없어서 약하고 남성적인 스태미너도 너무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운이 인묘진 사오미로 갔으니까 그나마 31살 이후에는 운이 조금 괜찮습니다. 왜 그러세요? 요게 사화가 오면 저 천간에 있는 정화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병화가 움직인다 그랬죠. 이 사 속에는 병화가 본기거든요. 그러면 저 병화가 작동하는 시기, 요 시기는 괜찮습니다. 저게 관이긴 관이죠. 특수한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정인 정관이 월주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의 성향은 정확하고 정직한 것은 틀림없으나 직책상으로 이 사대운의 직장을 구하게 되면 사유축의 금이 돼서 그나마 이 대운, 사대운이 본인에게는 괜찮은 운입니다. 이 약한 경금에 사유축 금으로 힘을 보태주기도 하고 또 이 사화에서는 병화가 작동을 해주니까 조용신이 돼서 이 사, 오, 운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의 본명성에서의 어떤 구조가 잘 나타나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참, 본인은 이 남성의
모친 되신 분이 저한테 왔고 저하고 잘 아는 지인이라서 엄마가 누가 자기 아들을 나쁘다 그러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아들에게 그거는 기대가 컸는데 제가 보는 현장에서 사주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주 본명성의 구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렇죠. 특히 배우자와 관계에서 가는 그런 성향들이 썩 좋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 상대적인 배우자를 사주를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채용에서 채가 너무 약하게 되어 있죠. 근데 반대로 용은 강하게 앉아 있습니다. 참 그런 점들이 조금 여지가지. 채용이 너무 근간이 채용의 구조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혼인을 하라 마라 해도 좋다는 얘기를 제가 못했던 거고,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이 여성 사주를 제가 접했을 때 봤더니, 여성 사주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자, 임수일간입니다. 네. 임수일간인데 임수는 자수를 차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지나갔지만 여기서 보면 남성 사주의 이 사주 특징이 갑경충, 그렇죠? 변경충. 우리가 변경을 축으로 봐야 돼요. 화금상경 있죠? 상당히 나쁜 충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는 병화는 여기서는 희신이 되는 거죠. 쪽으로 희신이 되는 거죠. 여기도 봤더니 또 좌오충. 이것도 뭐 자축합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가 또 축오 원진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천간에 불이 강하게 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또 충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부지런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렇죠? 굉장히 부지런한 형태를 띠죠. 그럼 여기서 봤더니 이 사주는 임수가 일간인데 이 임수는 채가 근을 달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정관이 축월이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임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여기가 월지 계절학이라 그랬으니까 겨울에 태어난 임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원령을 강하게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자진합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경금이 또 떠 있습니다. 엄청 강하고.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사람의, 이 여성의 격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강약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 이 경금이 불이는 없어도 여기서 가장 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기토입니다. 정관격이세요. 그럼 이 여성의 사주에서 보면 이 여성의 남편은 지지에 근을 달고 간에 월지에서 축토에를 근을 달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굉장히 강할 걸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여기서 상리통변을 한번 해보면 이 임수는 굉장히 청한 깨끗한 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토가 여기 있어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경금이 내 옆에 있고 기토가 위에 있다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이 기토는 바로 나한테 탁수를 자꾸 만들죠. 그럼 그 뜻은 뭐냐 하면 이 여성의 남편은 결국은 남편의 역할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탁수를 자꾸 만드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 기토가 정관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지지에서 합을 하느냐, 외형상으로는 축진파 깨지요. 합을 깹니다 이게. 그럼 내 신랑이냐, 진짜 이게 신랑이 맞나, 내 남편이 맞나 이렇게 볼 때는 여기서 무게 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 자체로 또 무게 합을 하고 있죠.
이건 자화관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저기 이게 무게합을 하고 있고 여기도 자체합을 맞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 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합형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네. 또 이 사주에서 우리가 보면 여성 사주에서는 예. 임수가 자수를 달고 겨울에 태어난 사주고 경금이 생조를 하기 때문에 이 여성은 세계 기능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하네. 아까 반대로 이 남성 사주는 어떻다 그랬죠? 너무 약하네. 세계 기능이 너무 약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잘못된 만남이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남성과 비슷한 세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한데 이 남성 사주에 비해서 이 임수는 너무 강합니다. 세계 기능이 너무 강하세요. 이게 여기까지가 원령을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사주를 제가 가지고 이 친구의 남성의 엄마 되시는 분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이런저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부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상견례가 끝나고 약혼해 놓은 상태에서 혼인을 하느냐 마느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여기서 말썽이 났어요. 그 말썽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 모친이 이야기했을 때 말썽이지 본인이 찌그덕거린 거죠. 말하자면 제가 그래서 저쪽에서 혼인을 깨자 파혼을 하자고 얘기하거든. 굳이 혼인을 강요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끌어들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봤더니 그런 형태로 앉아있고, 자,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여성 사주의 이 관이 여기 역시 초고 기문 원진 기문 관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귀문 관사를 또 번기가 여기에 떴죠. 이게 말하자면 이걸 우리가 투관돼 있다, 발동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강하게 이 사주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에서 보면 제가 언제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이 오대운이 왔을 때 이때가 오자형에 있겠죠. 이때는 자칫하면은 신이 약한 사주라 귀문관살이 천간에 발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운이 들어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천간에 임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현금에 식시둥이 돼서 힘이 빠져버리죠. 요 이모 대운이 사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주는 반대로 임수가 엄청 강합니다. 일간이. 그 사주 구조가 이거는 기축이 격이 될 수밖에 없죠. 정관격이라. 이분도 굉장히 정확한 사라고 정확하고 정직한 건 맞지만 이 순서가 참 묘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도 정관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축오 원진 비문 관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축토에서도 본기가 정관으로 솟아있죠. 투관이 되어 있죠. 자, 각천이 투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신적인 문제는 이 사람은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세요? 임수가 일간이 강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는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1년여 세월이 흐르고 난 어느 날 이 모친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와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겠다 그런다. 이혼을 하겠다. 누가? 이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 도저히 배우자하고 못 살겠다. 그게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오더니 저한테 일성으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왜 파혼이 되거나 하거든
굳이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했느냐는 얘기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벌써 하기로 상견례 끝나고 날까지 받고 약혼을 했는 상태라서 굳이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다는 얘기를 사실은 제가 안 했습니다. 왜? 혼인이 결정된 사항을 궁합이 좋으니 나쁘니 하고 얘기를 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죠. 혹자들은 그거를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1년여 후에 둘이서 살아보더니 아들이 먼저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떠냐? 아까 세계 기능을 얘기를 했죠. 이 친구도 세계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까 배우자가 굉장히 이런 형태로 앉아있다 그랬어요. 배우자가 편제로 앉아있는데 사이가 멀죠? 배우자 성이 천간에 표출되어 있는 상태가 경금과는 사이가 중간에 끼니까 누가 있면 관이 끼죠? 이 사주에서 보는 관은 누구세요? 자식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만약에 태어난다 그래도 자식이 태어나면 이 사이에 끼어드는 거죠. 그러고 여기서 배우자가 갑경충을 하니까 나하고 못 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할 수가 없지만 나하고 사이가 멀리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사주 18자 8글자에 간격이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그 역할이 큽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신자진의 임수의 경금이 돋고 있고 격이 정관격이기 때문에 정관격을 좋게 얘기하면 정직하고 착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면적으로 돌아서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유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틀린 것을 못 봐주는 성격입니다. 이 성격이. 이게 기축으로 같이 앉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향은 서방님, 특히 서방님 내지는 주위 육신들이 어떤 틀에 딱 벗어나는 행동을 못 반응기는 스타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 이 사람이 성향이 정관이니까 굉장히 괜찮은 걸 착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이렇게 강하게 앉아있으면 월지에서 월간으로 저렇게 솟아있는 이러한 정관의 힘이 강하다고 보는 것은 아, 남편이 뭐 나한테 어떠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말이 됩니다. 정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죠. 왜 여기서 정관 정인이 같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무조건 정하고 정직한 사람이 맞고 요즘 시샘말로 좋은 말로 굉장히 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어우러짐에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또 이 사주는 여기도 이 사주는 오행은 다 갖추고 있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앉아 있죠. 여기서는 목 없습니다. 그렇죠? 화는 하나 있습니다. 토는 3개나 있죠. 금은 2개, 수가 2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기 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단성은 없죠. 과단성, 뭐를 새로 막 일을 확 저지르고 이런 거는 없는 편이지만 이게 너무 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글자가 금생수, 수, 금생수, 또 합해서 임수.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떠냐? 완전히 못 참는 성격이죠. 이 임수는 토가 무술토가 있어가 이 기축토는 이 임수를 통제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남편이 이 임수 통제를 못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기미토였으면 달라지죠. 그러나 축토는 물을 머금는 흙이라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뻐르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는 아니라도 이 축토는 이 임수를 계절적으로 원령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축토는 임수 통계를 못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런 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임수는 이제 경금의 힘을 자꾸 끌고 들어오잖아요. 금생수로. 그렇죠? 네. 이 경금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경금의 입장에서는 이게 천을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 남자애가 이 여성을 좋아했다. 그럼 이 여성은 임수는 저쪽에 천일기를 못 찾죠. 안 찾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어떤 형태를 보려 그러면 첫째 오행이 서로 주고받는 기분, 오행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져 있느냐, 그 다음에 천일기인이 있느냐, 아니면 뭐 조용신을 차주고 있느냐. 다만 이쪽에서 보면 저쪽 병화가 같은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쁜 건 아니죠. 좋아도 되니까요. 따뜻함이 있기는 합니다. 왜? 여기 불이 많으니까요. 여기서는 불이 밑에만 있지만 저기는 불이 저렇게 위에 있는데 이 불은 벌써 자체에서 근을 달고 있어서 화가 강해졌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불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궁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남자는 나하고 합을 하느냐에 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여성의 배우자 정관이 이건 역시도 귀문관살, 원진살을 차고 있죠. 원진살이 가장 나쁘게 작동하는 부부간입니다. 근데 이게 천간에 강력하게 솟아있죠. 자, 어느 모로 봐도 이 만남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남성은 성적인 스태미너가 약합니다. 근데 이 여성 사주는 소위 말하는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불과 1년여 조금 더 지난 시기에 이혼 문제가 야기가 됐고 그 뒤에 이혼을 했다 안 했다 얘기는 제가 듣지 않았으나 제가 보건대는 이 만남은 절대로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원활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궁합은 아닙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역술, 활인업을 하면서 좋은 기운으로 사람들이 만남에서 좋게 잘 살아가기를 저도 축원하고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이 사주의 두 만남은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좋은 만남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이거는 경금과 경금 천간에 떠있는 저런 형태를 우리가 좋은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혼을 하면 다시 장가를 갈 수 있느냐 물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응답을 여기 정응답을 했지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있어서 결혼을 다시 할 수는 있지만 그치 사람의 만남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현대 사회에서 세월이 흘러도 참 인과관계에서 한번 만나고 헤어지니 수월한 게 아니죠.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은 그 뒤에 저한테 전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자체의 만남이 잘못된 거죠. 자, 요즘 특히 현대인들, 젊은 친구들이 궁합이 뭐가 그래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해서 조금 사주팔자에서 나타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가문과 주위의 눈과 그 다음에 사회의 형태상 이혼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멋대로 남자를 멋대로가 아니죠. 남녀간의 교류가 옛날보다 원활하니까 만나서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 남녀간의 이 궁합은 절대적으로 중요시 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느끼시는 바가 많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심지어 해외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 상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